제가 그동안 소개한 식물 중에 초보자를 위한 조그마한 개체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식물에 비해 손도 많이 가지 않고 비교적 관리가 쉬운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좀 더 큰 품종으로 키워보면서 집안에 식물의 존재감을 심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초보자 분이 키우기 좋은 대품종 식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키우기는 쉬워야겠죠.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을 5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리 대품종으로 알려져 있어도 생각만큼 크지 않아 고민 중인 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3가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3가지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크게 자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물며 3가지만 알아도 어떤 식물을 키우든 무럭무럭 잘 자랄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팁 얻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플랜테리어를 소개해주는 남자. 오늘의 생생한 정보, 오생정입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릴 초보자가 키우기 좋은 대품종 식물 5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품종이 크게 자라지 않으면 살펴봐야 할 3가지 항목이에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초보자가 키우기 좋은 대품종 식물은 알로카시아입니다. 큼직하고 빽빽하게 쌓여있는 잎들을 보자면 집안 가득한 존재감이 느껴지는데요. 여러 식물을 둘 필요 없이 알로카시아 하나면 싱그러운 분위기를 마음껏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알로카시아 잎이 워낙 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로카시아는 본래 커다란 잎과 두꺼운 줄기에 수분을 가득 머금어 저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주면 오히려 과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일정한 텀을 두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식물은 바로 몬스테라입니다. 커다란 잎과 더불어 양쪽으로 찢어진 형상이 정말 독특한 식물인데요. 처음에는 찢어져 있지 않지만 새로운 잎이 나올 때마다 빛이 골고루 쐬주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잎을 찢는 대품종 식물이랍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몬스테라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데요. 몬스테라를 열어두면 집안이 열대우림처럼 울창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으니 플랜테리어로 제격입니다. 햇빛을 간접적으로 보거나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꼭 추천하는 대품종 식물인데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전에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집중 분석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으니 시청해보세요. 세 번째는 여인초입니다. 둥글 넓적한 잎이 마치 야자수가 연상되는데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를 싱그럽게 더욱 살려주어 실내에 두기 좋은 대형 식물입니다. 성장이 여느 때보다 빠른 편이고 관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참고로 여인초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을 피우는 식물을 찾는다면 극락초도 좋은데요. 극락초 또한 집안을 싱그럽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랜테리어에 관심 많은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잎 속에 새겨진 패턴이 마치 그림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디펜바키아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아보카도가 떠올려져 자연내음 가득한 실내 플랜테리어 오브젝트로 꾸며볼 수 있겠죠. 특히 디펜바키아는 성장도 빠를 뿐만 아니라 반양지 식물이라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키우기 좋아요. 다만 디펜바키아는 잎에 독성이 있는데요. 만약 아이,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가정에 식물을 둘 예정이라면 꼭 독성이 있는 식물 영상을 자세하게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품종 식물은 프라이덱입니다. 마치 벨벳과 같은 느낌을 연출해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더라도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죠. 덕분에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집안 넓은 공간을 가득 차 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라이덱 또한 알로카시아 중에 속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합니다. 열대 식물 특성상 습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는 편인데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잎의 상처가 잘 나서 성장이 더뎌지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 대품종 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을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식재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에 초보자분들이 식물을 키우실 때 물, 흙, 통풍 3가지 요소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대품종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흙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흙이라면 물을 제대로 식물에 전달해주지 못하겠죠. 특히 대품종은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과 배수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국은 식물로서 뿌리에 물을 저장함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섞어주더라도 배수가 안되면 성장은커녕 식물이 시름시름 앓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햇빛에 간접광이 잘 드는 곳에 두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식물들은 직사광선에 약한 식물들인데요. 간접광이 드는 공간에 두어 수분 공급까지 신경 써주면 식물이 정말 잘 자라줍니다. 참고로 간접광이 좋다고 하여 음지에 두었다가 가끔씩 직사광선을 쐬면 안 되고요. 적당히 간접광이 드는 공간에 두어 물을 흠뻑 주는 환경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잎 관리입니다. 아마 대품종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이라면 잎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다른 종들은 마른 잎으로 꼼꼼히 닦아주면 잘 자라는 반면 오늘 소개한 대품종들은 추가적인 잎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 대품종들은 해충이나 응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잎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스로 잎을 물샤워 해주는 방법입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물샤워는 꼭 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충해 방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좋은 대품종 식물과 잘 성장하지 않는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만간 구독자 600명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식물로 더욱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